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며, 축구협회는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축구협회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구협회가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목표 수익은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없거나 의존도가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의 70% 이상은 협회장이 전문 경영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구협회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구협회의 손익 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손익 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축구협회의 단기 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구협회가 쓴 보조금은 총 18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58억 원으로 총합 3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과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 선임 논란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할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협회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화제입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감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축구협회가 정부 유관 기관에 포함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유관 기관 중에서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 관계자는 회장이나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어도 스포츠나 기술적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개입이 지나치면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해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정관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4조 1항에는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으며 15조에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라고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나라에 대해 피파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 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대표팀 입국 문제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빚자 피파는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팀 스캔들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프랑스 국회가 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당시 회장과 측근들이 모두 사퇴한 일은 축구팬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김승수 의원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기에 확실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애둘러 표현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이 나올 때마다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은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도 팀을 잘 통제한다.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5년 황선호,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하나회는 당시 전 현직 프로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았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 축구협회는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협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협이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
이라고 강조하며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은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없거나 의존도가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의 70% 이상은 협회장이 전문 경영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구협회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구협회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축구협회의 단기 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구협회가 쓴 보조금은 총 18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58억 원으로 총합 3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과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오며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었으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으면서 중간 평가를 통해 경질할 경우에도 남은 계약 기간의 보존 금액을 포함하면 최소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외국인 코치 2명까지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외국인 코치들에게 연 6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시 마치, 바그너, 포맷 등의 감독들을 선택하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축구협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직접 표현할 수 없어 애둘러 표현한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이 나올 때마다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으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에 대해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하는데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이라 학연 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1995년 황선호,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자철이 박지성과 박주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는 대표팀에서 깊은 사제 인연을 맺었던 구자철은 2009년 이집트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8강,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경험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주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구자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왔다. 나는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나도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솔직히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자철은 김포와 코리아컵 8강 원정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논란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인터뷰 당시 해외파와 국내파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구자철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협회의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지성 형과 주호 형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전에도 대화를 자주 했고 오늘도 연락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날렸던 박주호와 박지성을 지지했습니다. 홍명보가 이제는 완전히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몽규와부터 먹더니 무언가 배운 것일까요? 이제는 감독직은 안 하고 언론을 통해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도 속으로는 아주 타들어가는 심정일 겁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고 했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전술이 그동안 많이 먹혀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데 언제까지 이런 이슈 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우리 축구 팬들은 더 이상 분노하는 걸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론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아마 정몽규 홍명보를 선임하면서 이런 후폭풍을 예상했을 텐데 그렇기에 홍명보를 향해 시간만 좀 지나면 조용해질 테니 몇 주만 기다리라고 말했을 테죠. 하지만 추격과 홍명보를 몰아내고자 하는 우리 축구 팬들의 영원한 의지는 꺾일 생각이 없습니다. 게다가 팬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인 축구 종사자들, 전 레전드 선수들이 총출동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박주호와 이영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등등 입을 여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많아졌고 최근에는 런던 올림픽 때 주장까지 맡았던 구자철이 합세했습니다. 홍명보는 완전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러자 홍명보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정치적인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에 있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려 드는 것인데요. 홍명보는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 출장을 간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최근에는 또 런던에 방문해 손흥민과 다양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말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아주 음흉한 속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이 현재 프리시즌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홍명보의 토트넘 방문은 사적인 자리가 아닌 스포츠인으로서 공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축구협회 관계자마저 피가 친선 경기에 앞서 두 사람이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고작 해야 감독이 선수를 만나는 것뿐인데 4방 8방 광고를 해대며
나 손흥민 만나러 간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을 찾아가 홍명보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팬들의 여론을 잠재우려는 작전인 건데요. 손흥민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독보다 축협 전체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죠. 그만큼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축협은 함부로 손흥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인데요. 당장 박주호 같은 선수에게는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국대 최고 레전드 박지성이 입을 열자직 소리도 못하고 있는 축협인데 그들 따위가 손흥민 같은 존재를 건드릴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문체부에서 홍명보를 비롯한 축협 관계자들을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나섰고 정치권에서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축협은 최근 선수들을 인질로 잡으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체부의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부 개입이 과하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갈을 시전했고 깊게 파고들면 전 국민이 화가 날 것이라는 위협이었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월드컵을 위해 준비한 선수들의 4년간의 노력을 인질로 잡아버린 셈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겁주기 협박은 더욱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팬들은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다 하여도 축협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 축구의 미래에 있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며 제발 계속 그렇게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정부는 저 부패한 머리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공갈 협박도 먹히지 않자 축협은 이제 손흥민까지 이용하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참으로 비열한 것이 애초에 거절을 잘 못하는 손흥민을 이용하여 축구 팬들의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성격이 약한 손흥민의 마음을 이용해 먹겠다는 것인데요. 손흥민과 홍명보가 대화를 나누는 사진 한 장만 건져도 그들의 프로파간다에 엄청난 보탬이 되는 것이죠. 현재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앞두고 몸을 만들면서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을 텐데 국가대표에서 일어난 일을 클럽까지 끌고 와서 손흥민을 난처하게 만들고 여론 면피용으로 선수를 이용하려 드는 모습은 지금까지 본 최악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런던 현지의 소식에 따르면 홍명보는 손흥민을 찾자마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며 감독 지지율은 역대 최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들 중 47%가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잘된 일이라고 여겼으나 홍명보가 손흥민을 찾아간다는 발언이 나온 오늘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50%에 육박했고 잘된 결정이라는 의견은 고작 17.7%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축구계를 위해 소신껏 발언해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홍명보와 축협은 손흥민까지 이용해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간 후 전국적인 사태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홍명보가 무슨 자신감으로 손흥민을 찾아갔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탁구 게이트 사건 때 이강인이 런던까지 직접 찾아가 사과했던 사건에서 힌트를 얻은 걸까요? 그러나 홍명보는 이번 사안이 그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애초에 손흥민을 먼저 푸대접한 것은 홍명보였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화려하게 데뷔하여 분데스리가 최고의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던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가지 않았죠. 그때 손흥민이 기량이 부족해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해외파 공격수는 손흥민 한 명이 유일했고 그러나 올림픽 메달에는 무엇이 걸렸습니까? 바로 군 면제 조건이었습니다. 자신과 친한 후배 제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손흥민은 지형과 학연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버쿠젠으로 향하기 이전에도 손흥민을 찾는 빅클럽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손흥민의 군대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진출이 늦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재능을 눈여겨본 토트넘은 병역 문제까지 안고 가며 손흥민을 영입했고, 그 이후 손흥민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이루어내며 병역 혜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가 진작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갔다면 이런 걱정은 일찍 해결됐겠죠. 심지어 2014년 월드컵도 손흥민 입장에서는 썩 좋은 기억이 아닐 겁니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손흥민은 펑펑 울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과에 실망한 점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실컷 공격이라도 해보고 탈락한다면 그 정도로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홍명보의 경기 접근 방식은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또 수비 일변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대회 내내 상대에게 슈팅을 얻어맞기만 하며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최악의 기억만을 안겨준 홍명보가 이제야 찾아와 마치 감독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 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홍명보의 면담 요청을 거절할 만한 이유는 또 있는데, 과거의 악연은 제쳐두고서라도 최근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쓸데없는 분쟁과 논란을 피하는 성격이고,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에서 조용히 또 묵묵하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클럽에서는 워낙 동료는 물론이고 감독부터 구단까지 손흥민이라는 최고 레전드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축구에서는 선수가 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이용해 먹으려는 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이름값만 보고 클린스만을 안 쳤고, 그 결과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사상 초유의 충격 탈락을 하며 다시 한번 손흥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점부터 축구를 향한 손흥민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 직후 은퇴 암시 발언을 해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사실 축구협회를 갈아엎기 위한 숨은 의도의 발언이었지만, 홍명보가 손흥민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감독직이 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유럽파 점검 핑계로 손흥민을 찾아간 홍명보 감독. 누리꾼 분노 폭발.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주장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토트넘 핫스퍼. 다가오는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정조준할 모양새입니다. 토트넘은 17일 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타임캐슬 파크에서 열린 하트 오브 미들로션, 즉 하츠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코리안 리거 손흥민은 선발 출전에 전반 4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팬들의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브랜든 오스틴이 골문을 지켰고, 제이미 도넬리, 올리버 스킵, 아치 그레이, 페드로 포로가 수비진을 구성했습니다. 중원은 제임스 메디슨과 이브 비수마가 이뤘으며, 이선에 위치한 마노르 솔로몬, 데안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슨이 최전방의 손흥민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손흥민은 넓은 지역을 움직이며 공격을 이끌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어도 깊은 관여를 했습니다. 전반 25분, 제임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이 볼을 잡았습니다. 문전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얻은 뒤 수비 사이에서 시도한 슈팅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토트넘은 존슨의 선제골과 함께 전반전을 마쳤고, 하프타임 이후 라인업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선수 전원 교체와 함께 후반전에 돌입한 토트넘은 윌 랭크쇼, 마이키 무어, 제드 스펜스의 연속골과 상대의 자책골까지 더해 하츠를 상대로 5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하츠를 상대로 45분 동안 유효 슈팅 1회, 볼터치 30회, 패스 성공률 83%, 23회 시도, 19회 성공, 턴오버 7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5대1 완승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레이, 루카스, 베리바 등 유망주의 맹활약에 16년 무관의 소름을 떨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한편
지난달 손흥민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마치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 뒤 영국으로 돌아가 토트넘 프리시즌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퀸스파크 레인저스를 상대한 뒤 아시아 투어에 나섭니다. 27일에는 지난 시즌 일본 프로 축구 제1 리그 챔피언 비셀 고베와 격돌합니다. 이후 손흥민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해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소화합니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팀 K 리그와 맞붙은 뒤 내달 3일 독일 프로 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토트넘 동료들과 한국을 찾아 새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프리시즌 및 연습 경기에서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펼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에 대해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열린 프리시즌 및 연습 경기에서 상당한 활약을 펼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손흥민은 프리시즌 동안 몸 상태를 아주 잘 만든 것 같다. 새 시즌 복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활약이 토트넘의 올 시즌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 경쟁에서 아쉽게 밀렸지만 올 시즌에는 두 번째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공격력과 활동량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황희찬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울버햄튼은 16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울버햄튼이 콤 5907과의 연습 경기에서 맷 도어티의 헤더 득점으로 1대 0으로 승리했지만 황희찬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어 승리가 무색해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날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세리에 비해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한 코모와 맞붙었고 황희찬은 전반에 벤치에 머물렀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다만 황희찬 투입 후 23분 만에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모의 선수가 황희찬을 향해 인종차별 의도가 다분한 언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울버햄튼 리암 킹 기자는 황희찬을 모욕하는 발언이 나오자 이에 분노한 동료 선수 포덴세가 해당 발언을 이어간 코모 선수를 찾아가 폭행했다. 이후 양팀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고 포덴세는 레드카드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코모가 보여준 행동에 있습니다. 코모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문제의 수비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야기했다. 긴 이야기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는 이것이 선수의 이름과 그의 동료들이 경기장에서 차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이 수비수는 자신의 동료에게 황희찬을 무시해야 한다. 그를 제키찬이라고 부르라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코모는 사건이 실제 상황보다 과장됐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세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황희찬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인종차별은 스포츠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난 후 코칭 스태프와 팀원들은 내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현장을 떠나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체크하고 확인해줬다.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인종차별로 고통을 겪은 주장 손흥민이 이에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은 황희찬의 게시물에 그래, 난 내 옆에 있어 라는 따뜻한 코멘트를 통해 동료를 감쌌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유럽 출장 중 손흥민을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축구 팬이 작성한 글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으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17일 KBS는 홍명보 신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유럽 출장 중 런던에서 토트넘 손흥민을 만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17일 홍명보 감독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주 중 런던으로 이동해 손흥민과 대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은 외국인 코치님을 위해 지난 15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은 오랜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손흥민과 함께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복구하면서 손흥민과 재회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한 축구 팬은 이날 홍명보 유럽파 점검 핑계로 손흥민 만난다는 게 웃긴 게 크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본문에는 아니 막말로 자기가 점검해보고 별로면 유럽파 안 뽑을 거냐고 라며 딱 한 줄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해외 감독 연봉의 해외여행까지 달달하다 흐흐. 게다가 손흥민은 이미 한국 올 텐데 코치 계약했다가 나중에 위약금 또 아주 많이 나가겠네 크크. 손흥민이랑 사진 찍고 억지로 좋은 말 하나 끌어내서 대표팀 선수들 지지받는 척하는 거로 여론 돌파하려는 게 눈에 보인다 보여. 손흥민 점검 크크. 아다 명분 좋다. 클린스만이랑 뭐가 달라 이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트넘 손흥민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하트 오브 미들로디언과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어 20일에는 런던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 두 경기 사이인 18일에서 19일쯤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부상 없이 시즌 내내 행복 축구를 응원합니다. 이적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명보가 이제 완전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몽규와 가까워지더니 무언가를 배운 것일까요? 이제는 감독직을 그만두고 언론을 통해 그야말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도 속으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권력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술이 그동안 잘 먹혀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서 이런 이슈에 지속적으로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 팬들은 더 이상 분노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몽규가 홍명보를 선임하면서 이런 후폭풍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명보에게 몇 주만 지나면 조용해질 테니 기다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축협과 홍명보를 몰아내고자 하는 축구 팬들의 열정과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팬들의 여론에 귀 기울인 전 레전드 선수들이 총출동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주호와 이영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성, 이동구, 조원희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많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런던 올림픽 주장까지 맡았던 구자철이 합세하면서 홍명보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명보는 아예 대놓고 정치적인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려 드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 출장을 간다고 말하더니 최근에는 런던을 방문해 손흥민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음흉한 속내입니다. 토트넘이 현재 프리시즌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홍명보의 토트넘 방문은 공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축구협회 관계자도 두 사람이 친선 경기 전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명보는 손흥민과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자신이 손흥민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통해 팬들의 여론을 잠재우려는 작전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감독이나 협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박주호 같은 선수에게는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박지성이 입을 열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손흥민 같은 존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문체부에서는 홍명보를 비롯한 축협 관계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공지에 몰린 축협은 선수들을 인질로 삼아 전 국민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체부의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부 개입이 과하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는 전 국민에게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축협을 괴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 축구의 미래에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이 통하지 않자 축협은 이제 손흥민까지 이용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먹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가 대화를 나누는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그들의 프로파간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앞두고 훈련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을 텐데 국가대표에서 일어난 일을 클럽까지 끌고 와서 손흥민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론 면피용으로 선수를 이용하려고 드니 이보다 더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는 집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런던 현지 소식에 따르면 홍명보는 손흥민을 찾아가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며 감독 지지율은 역대 최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의 47%가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잘된 일이라고 여론조사에 응답했지만 홍명보가 손흥민을 찾아간다는 발언이 나온 오늘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50%에 육박했고 잘된 결정이라는 의견은 고작 17%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축구계를 위해 소신 있게 발언해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홍명보와 축협이 손흥민까지 이용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간 후 전국적인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홍명보가 무슨 자신감으로 손흥민을 찾아갔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탁구 게이트 사건 때 이강인이 런던까지 직접 찾아가 사과했던 사건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그러나 홍명보는 이번 사안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손흥민을 먼저 푸대접한 것은 홍명보였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화려하게 데뷔하여 분데스리가 최고의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던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흥민의 기량이 부족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파 공격수 중 손흥민만이 유일하게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었고 올림픽 메달이 걸린 군면제 조건 때문에 홍명보는 자신과 친한 후배 제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지원과 학연의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버쿠젠으로 향하기 전에도 손흥민을 찾는 빅클럽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손흥민의 군대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재능을 눈여겨본 토트넘은 병역 문제까지 안고 가며 손흥민을 영입했고 손흥민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이루어내며 병역 혜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가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갔다면 이런 걱정은 일찍 덜 수 있었겠죠. 심지어 2014년 월드컵도 손흥민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손흥민은 펑펑 울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과에 실망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실컷 공격이라도 하며 탈락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홍명보의 경기 접근 방식은 너무 소극적이었고 수비 일변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대회 내내 상대에게 슈팅을 얻어맞기만 하며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에게 최악의 기억만 안겨준 홍명보가 이제 와서 찾아가 감독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 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홍명보의 면담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과거의 악연을 제쳐두더라도 최근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쓸데없는 분쟁과 논란을 피하는 성격이고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에서도 조용하고 묵묵히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클럽에서는 동료는 물론 감독과 구단까지 손흥민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축구계는 선수가 약하게 나가면 더욱 이용해 먹으려는 작자들입니다. 그들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이름값만 보고 클린스만을 앉혔고 그 결과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의 4강 충격 탈락을 하며 손흥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점부터 손흥민의 축구협회를 향한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직후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는 사실 축구협회를 갈아엎기 위한 숨은 의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홍명보의 인터뷰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현재 홍명보는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축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홍명보가 감독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던 그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는 일일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내다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변 인물들의 압박입니다. 최근 그와 절친했던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리며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축협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인물들만 보아도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박주호 등 축구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히딩크입니다. 히딩크마저 홍명보에게 실망했다는 의견을 내놓자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랐던 홍명보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신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홍명보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이유는 바로 히딩크와 같이 한국 축구사의 감독으로서도 레전드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홍명보가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서 히딩크를 향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2012년은 나에게 도전과 성취, 그리고 감사와 새로운 과제의 해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곳에서 송년회 초대가 쇄도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내 오랜 습관이자 원칙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해를 차분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걸고 설립한 장학재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것은 큰 보람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축구장을 누비며 후배들에게 나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부터 경기 중 사고 발생 시 대안적 십자사 등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올해 나를 기쁘게 한 일 중 하나입니다. 2001년 이후 히딩크 감독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처음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은 2001년 1월 울산 현대호텔 합숙훈련 숙소에서입니다. 일본 프로팀 가시와 네이솔에서 활약하다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되어 귀국했을 때였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코수염이 있었던 히딩크 감독이었지만 울산에서 만났을 때는 없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소집 첫날 저녁 숙소에서 만난 그는 한국에 대해 생소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소집 둘째 날 개인 면담에서 그는 한국 선수들의 기본적인 부분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기본을 존중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이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02년 2월 어느 날 박항석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합류 가능성을 물었지만 경기 출전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분위기 메이커로 부른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답변 드렸습니다. 현재 대표팀 베스트 멤버가 정해져 있고 저를 분위기 메이커로 삼으신다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전 경쟁을 통해 베스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3월 초 월드컵을 3개월 앞두고 대표팀 유럽 전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9개월 만에 복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다 히딩크 감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유럽 전지훈련에서 고통을 참고 뛴 것이 인정받은 듯했고 지난 반년간 부상으로 겪었던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에게 패스, 슈팅, 전술 등에서 기본기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이 있는 곳에 선수가 우세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축구의 진리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체력 테스트였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전의 대표팀 체력 훈련은 단순히 많이 뛰는 것이었는데 홍명보가 이처럼 히딩크를 존경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랐던 만큼 히딩크의 실망이 홍명보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가슴에 맥박을 재는 띠를 두르고 손목에는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달리면서 지구력, 회복 속도 등을 체크했습니다.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은 모든 일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수 선발과 배치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그는 1990년 처음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된 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고 대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히딩크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홍명보가 쓴 이 글만 보아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히딩크를 만난 것이었고 선수 시절에도 감독이 된 이후에도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히딩크와 같은 길을 걷겠다며 감독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간 홍명보는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행적은 모두 히딩크의 철학과는 정반대로 향했습니다. 히딩크는 무슨 일이든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으며 이름값과 명성, 대표팀의 경력이 아닌 실력으로만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홍명보 또한 자신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고 경쟁을 통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그는 국가대표에서 인맥축구, 의리축구로 피땀 눈물을 흘리며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해온 선수단의 4년간의 노력을 망쳐버렸습니다. 월드컵 엔트리는 전부 자신이 지도했던 런던 올림픽 멤버들로 구성했고 손흥민 같은 주목받는 신의 선수들에게는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만 기회가 돌아갔죠. 또한 히딩크 감독은 체계적인 체력 훈련으로 선수들의 지구력과 활동량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했습니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뜯어고친 것이 한국 선수들의 저조한 체력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히딩크의 손을 거친 결과 한국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팀으로 탈바꿈했죠. 홍명보 감독 시절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이 바로 이 체력 코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는 그저 단순 무식하게 선수들을 많이 뛰게만 할 뿐 정작 히딩크처럼 그 지구력과 활동량을 전방 압박 전술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은 비효율적으로 상대의 공만 쫓아다니며 쓸데없이 체력만 소진하는 이상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명보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느껴가고 있을 테고 이 와중에 제자를 꾸짖는 히딩크의 한마디는 그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홍명보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애틋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어떤 방송에서 휴대폰에 담긴 두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사진이 등장하자 당황했었고 사진을 황급히 넘기면서 아내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 1994년도 미국 월드컵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곳에 아는 기자분이 호텔로 찾아왔는데 아내가 그 기자의 지인이라 함께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축구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니폼을 선물했고 그 일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해 연인이 되었으며 1997년도 결혼에 골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홍명보 감독은 아내를 정말 아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명보 감독을 향해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SNS에서 홍명보의 아내가 일일이 팬들의 격한 반응에 사과의 댓글을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홍명보는 아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감독 부임 결정으로 인해 팬들의 성난 여론이 가족에게까지 향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홍명보 사태로 인해 이제는 정치까지 나서기 시작했고 여권에서는 선임 재검토 등의 조치가 없으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지난해 승부 조작과 폭행, 금전 비리 행위 등 각종 비위 행위 징계자 100명을 규정까지 바꿔가며 기습적으로 사면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질타를 받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신세로 궁지에 몰린 쥐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홍명보 감독이 감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이 멀쩡할지 의문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독 자리를 제고하는 것만이 살아날 길일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축구협회와 홍명보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려는 치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홍명보가 왔다고 대중을 위협하기도 했다. 오늘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런던에서 지난 1월 15일 유럽 감독 부임차 스페인으로 출장을 갔다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갑자기 영국으로 날아가 노골적으로 나쁜 행동을 보였다.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어야 했던 상황에서 많은 축구팬들은 홍명보를 만날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맞았다는 이유로 홍명보를 비난했다. 손흥민을 향한 명보의 사기가 또 드러났다.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만나는 것이 100배는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손흥민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손흥민을 만나는 것이 더 큰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손흥민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홍명보 감독이 부임했다. 사태가 터지자 박지성, 박주호, 조원을, 이동국 등의 비난과 함께 홍명보가 손흥민을 만날 것이라는 루머가 쏟아졌지만 그게 이유다. 손흥민과의 만남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가 홍명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손흥민과 손흥민의 사진이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펼칠 환한 미소는 그 사진을 팔았던 홍보가 잦아들기를 바라고 있다. 축구협회는 최근 탁구 스캔들로 인해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이 최근 토트넘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최종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축구협회와 홍명보가 손흥민을 기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민 이번에도 15일 서울공항을 통해 유럽 출장으로 스페인, 포르투갈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같은 유럽 선수들을 만나는 데에도 유연하다고 말했다. 만나러 가고 싶지만 팀 문제 등 여러 상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스페인에서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을 기다리며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을 점검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손흥민을 만나 스페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는 손흥민을 적절한 시기에 만나 월드컵은 물론 대표팀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분명히 그들은 홍명보와 축구 외에 외국인 코치도 있다고 발표할 것이다. 영국 런던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사람입니다.
런던에 온 김 감독의 손흥민을 만날 시간이 있었지만 런던까지 왔지만 손흥민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났지만 대표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면 충분하다. 반드시 손흥민을 활용해 화려한 말장난을 펼칠 것이다. 아마도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의 부임을 환영한다. 기쁘고 기대된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축구 팬들은 현재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와 홍명보가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손흥민은 극도로 충격을 받았다. 홍명보에 대한 지지는 있을 수 없다. 손흥민은 5월 21일 대표팀에 좋은 감독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호주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에 대해 직접 묻자 당시 임시 감독으로 부임한 김도훈 감독이었다고 답했다. 6월 월드컵 5, 6차전 감독과 손흥민.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코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했다. 한국 지도자와 외국 지도자 사이에 있는 대표팀 감독은 장단점이 있다. 그는 한국인 코치가 한국 문화를 잘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국제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외국인 매니저를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과 함께 홍명보 사건이 일어났고 홍명보의 복귀가 추억을 되새겼다. 2014년 악몽 사건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축구협회는 한국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위협적인 반발을 내는 상황이 됐다. 협회의 활동을 비판하고 검토하는 상황에서 월드컵을 거론한다. 정몽규의 민간 조직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운영할 것이므로 축구협회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내부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영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비밀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양한 보조금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의 40% 이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받는 축구협회는 전 세계에서 거의 전무하다. 5% 정부 보조금. 축구협회는 11년간 정부로부터 3,867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의 감독 선정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켜보기만 하지만 크리스만 홍명보 감독은 이런 부적절함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절차의 적법성을 바꾸고 원장을 임의로 선임하는 등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감사를 추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가능하게 됐다. 합동감사를 추진합니다. 축구협회는 정관을 부과해 국제축구연맹을 위협하고 있다. 정관 14조 1항은 회원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3자의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중 15개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거나 누군가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한국 축구 외에 피파에서 쫓겨날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그는 11년 만에 정부로부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일반 행정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무리한 협박에 항의하고 있다. 이 코치가 K리그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시즌 K리그 1 챔피언으로 K리그팀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 전 울산 HT 감독이 대표팀에 선임됐다. 박 감독은 지난 시즌 리그 1 준우승팀의 감독을 맡는다. K리그 감독으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코치는 박태하 감독이 거의 유일하다.
명보사 이 포항 스틸러스 박태하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 기용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기용이 무리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지도자를 맡은 외국인 코치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박태하 감독은 가장 중요한 선수의 학문적 능력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라며 수의사처럼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임생기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됩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의 첫 능력이 언제부터 선수들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로 변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유를 대면 자꾸 이강인의 탁구대가 언급된다.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됩니다. 홍명보의 카리스마로 이강인을 압박할 수 있고 앞으로 손흥민 같은 선배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뉘앙스다. 축구협회가 정몽규의 민간단체로 전락한 탓이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현하지 않는 축구협회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치트를 쓰려고 했다. 축구계 선배로 알려진 이회택 OBI 풋볼 회장이 큰 사고를 냈다. 이 감독은 2011년 조광래 대표팀 감독을 질책하며 양보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홍명보 가는 길, 돌아왔다.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축구협회를 이끌어온 그는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 축구협회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회택님과 박주주님의 조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반박이 일어나자 이회택 전 자택까지 추가했는데 1946년생으로 현재 78세인 이회택 회장은 스포츠 매니지먼트와의 인터뷰에서 홍명보를 지지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인터뷰 내용은 전혀 일관되지 않았고 황당한 발언이 담겨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듯했다. 그들은 한국 축구가 수준급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신문사이자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의 필드를 누비던 선배 축구 선수였으며 이제는 그의 전 코치조차 중요한 존경심에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최고 선배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태근 스포츠 매니지먼트 성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확실히 박지성과 박주호를 언급하며 선배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매우 나쁜 후배라고 비난했다. 그는 홍명보가 축구 강화위에서 선출한 지도자라면 라고 강조했다. 선수들은 부임 후 한 목소리로 그를 지지해야 한다. 박지성과 박주희가 여기저기 있었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최선을 다하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요컨대 이회택의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될 정도로 황당한 발언인데 황당한 점 3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먼저 박지성이 비판했다. 박주호, 이동국 역을 맡은 그는 후배들이 무슨 노인네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볼 정도로 틀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명보는 자신이 나쁘다, 좋다, 그러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아주 나쁜 후배다. 그리고 단어를 바꿔보세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를 버렸다고 울산해지디. 그는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년의 절차를 거쳐 임명 과정 전체가 공개됐다. 하지만 이택은 홍명보는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줬다. 아주 나쁜 놈 한국 축구제 이대표팀 큰 위기가 닥치면 젊은 축구 선수들이 화해를 위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태기 외에는 어떤 큰 위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선배인 축구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면 먼저 수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면 정몽규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전선에서 사임하고 함께 사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축구 후배들에게 화해를 요구했고 쉽게 말하면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오라는 위협과도 같았다. 셋째, 홍명보 감독에게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고 결국 홍명보 감독이 축구계의 선택을 받았다. 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핵심 문제는 홍 감독에게 투표한 선수들이 모두 괜찮은 인간은 아닌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영표가 모든 것을 망친다며 완전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거에 아무리 축구를 잘했다고 해도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가 할 수 있나요? 언제 사임해야 할지 모르고 아직도 선배라는 이유로 축구계에 머물며 지금까지 한국 축구를 망쳐놓은 이회택이 있다. 또 선수인데 이회택의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싶다. 이택은 2011년에도 조광래 대표팀 감독과 선수 선발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일이 있었다. 조광래가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명단을 보고했는데 당시 기술위원장은 이택기가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다고 말했다. 주변의 모든 코치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이 보안에 있어서는 아무 자리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협회 관계자는 여러 선수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선택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갈갈이 찢어버리던 소속사 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많이 해서 코칭 스태프가 번갈아가며 이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그 선수의 감독에게 확인해봤는데 그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회의 도중 이회택 기술위원장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해당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극도로 충격을 받은 조광래는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선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차전 이후에도 조광래 감독에게 홍명보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압박했다. 당시 명보의 올림픽 대표팀은 조광래와 홍명보가 구자철 등 일부 선수의 국가대표와 올림픽 대표팀 출전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었다. 동시에 이회는 고향 축구 선배였다. 이 때문에 조광래에게 큰 압력을 가하고 홍명보에게 양보하라고 지시했다. 선수를 뽑았다고 꾸짖으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선수 선발에 참여할 수 없다. 이후 조광래는 축구협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대표팀 감독직을 사임하고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 최근까지 조광래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말 끔찍했고 선배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홍명보에게 더 잘하라고 혼내고 혼냈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 요즘 세계 축구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축구 유튜버나 일반 축구 팬보다 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이 말한 내용을 모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이회택 회장이 황당한 발언을 한 직후 박주호 위원의 공식 일정이 이어졌고 코치 선발 과정이 정확히 열흘 지난 8일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채널을 통해 축구협회에 공개됐다. 박주호 위원은 강하게 반박하며 인터뷰에 필요한 마이크를 준비하자는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박주호는 홍명보 코치 임명을 공개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박주호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축구협회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아직 축구협회로부터 징계 조치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폭로로 인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후과들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결과가 중요하지도 무섭지도 않으며 플레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면? 엑시즈 선배인 이회택 회장은 대한축구연맹에 권력을 줘야 한다고 밝혔고 홍명보 감독도 이를 거부했다. 다른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박주호는 공정성이 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괜찮았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판이 더 중요합니다. 이회택 회장,
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엄중한 반박이다. 이 점은 오늘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꺼내겠는가? 해결? 내일 우리가 정말로 한국 축구에 관심이 있다면 당장 사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 책임지고 정몽규와 함께 사퇴하고 진실을 밝히고 박지성, 박주호 같은 후배 축구 선수들에게 사과하라. 한때의 동료에서 이제는 경쟁자가 된 박항서와 홍명보, 그들의 관계는 무려 25년 전 2002년 월드컵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박항서는 홍명보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홍명보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이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홍명보가 박항서의 은혜를 잊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관계를 운명적인 악연이라 칭하며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합니다. 팬들은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TV에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합니다. 축구계의 이방인이 된 박항서의 운명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국 내 축구 경력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동남아를 떠돌며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처지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불화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딩크, 홍명보, 그리고 박항서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운명을 그려나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전술적인 혁신을 꾀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축구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기술적인 부족함을 지적받던 한국 축구는 히딩크의 지도 아래 전략적으로 큰 도약을 꿈꿨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첫 국가대표팀 소집 훈련 이후 기자회견은 한국 축구계에 충격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의 기술 점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체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선진 축구와 맞섰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발언은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이러한 비판에 굴하지 않고 선수들의 체력 강화에 집중하며 유럽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0대5로 크게 패하면서 한국 축구는 또다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패는 한국 축구의 기술적 우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웠고 히딩크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철저한 체력 훈련은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의 체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 제외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홍명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표팀의 중심 선수였으나 히딩크 체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홍명보의 시대가 끝났다는 예감을 주었습니다. 홍명보 자신도 그 시기를 회상하며 자신이 대표팀에서 제외된 이유가 피로 골절로 인한 부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인해 대표팀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것이 핑계일 뿐 실제로는 히딩크의 엄격한 체력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명보의 경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히딩크의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홍명보의 대표팀 제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매체는 그가 히딩크에 승선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두 가지 주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홍명보의 체력 문제였습니다. 히딩크가 추구하는 빠른 공수 전환과 전원이 참여하는 활발한 공격 및 수비 전략을 수행하기에
홍명보의 체력과 스피드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90분 내내 경기를 소화하기 어려운 선수로 여겨졌고 결국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욱이 홍명보는 과거의 중요한 경기들에서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 부족이 몇 차례 드러났습니다. 특히 4강전에서 독일과의 경기와 터키와의 3대 4위 결정전에서 그의 실수는 팀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경기 초반에 중앙에서 공을 잡다가 실수로 상대에게 골을 허용하는 등의 순간들이 결국 그의 체력 문제와 직결되어 히딩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된 이유는 홍명보의 권위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팀 내 역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히딩크와 박항서가 과거를 회상하며 언급한 바에 따르면 홍명보의 리더십 스타일이 때때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팀을 지휘하면서 일부 선수들이 패스와 찬스를 독점하는 현상을 관찰했고, 이는 특히 나이 많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모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각 포지션에 따라 지시를 내리고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홍명보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지나친 권위를 행사하며 그들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히딩크의 관찰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 의사소통과 협력을 저해하고 전체적인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 모든 선수가 반말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식사 시간에는 선배와 후배가 따로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팀 내 계층 문화를 허물고 모든 선수가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홍명보와 황선홍은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었습니다. 황선홍은 비교적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홍명보는 그의 권위적인 성격과 엄격한 규율 때문에 팀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히딩크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특히 홍명보 같은 선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홍명보가 대표팀에서 제외된 8개월 동안 팀의 수비는 예상치 못하게 강화되며 조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급부상한 선수는 송종국이 있으며 그는 홍명보보다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상철 또한 탁월한 경기력으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홍명보의 부재가 오히려 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박항서는 홍명보를 향한 개인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여전히 그의 복귀를 히딩크 감독에게 건의했습니다. 박항서는 홍명보의 재능과 경험이 대표팀에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그의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히딩크는 결국 홍명보를 대표팀에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철저한 체력 훈련과 선후배 간의 기강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히딩크는 또한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항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박항서가 선수단 전체를 잘 관리했으며 고참 선수들과의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박항서가 직접 나서서 꾸짖어 팀워크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박항서의 노력 덕분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히딩크는 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물러난 후 박항서는 그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표팀을 지휘하게 되었지만 그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단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그는 부산 아시안게임의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4강에서 이란에 패배하며 박항서는 축구협회로부터 급작스럽게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박항서가 수비 안정을 위해 홍명보 대신 이영표를 와일드 카드로 선택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박항서의 선택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항서가 홍명보가 아닌 이영표를 선택한 이유가 축구협회의 내부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협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하고 강요했으나 박항서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영표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축협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박항서는 경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항서의 경질 직전, 그는 축협과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폭로했습니다. 축협은 박항서에게 아시안게임까지 무조건 일하도록 요구했으며 그가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은 선수들로 성적을 낼 경우에만 계약을 재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이 경질된 후 박항서는 한국 축구를 위해 다시 한번 감독직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축협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축협은 박항서의 제안을 냉담하게 받아들이며 그를 후보 명단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항서가 과거 축협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명보는 2014년 월드컵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는 박항서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그는 자신이 홍명보를 감싸며 히딩크에게 추천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항서는 자신이 홍명보를 위해 방패가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에서 감독직을 맡지 못하고 동남아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항서의 이야기는 축구계의 불공정한 실상과 정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진정성과 축구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홍명보의 인터뷰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현재 홍명보는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축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홍명보가 감독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던 그가 갑자기 이런 사태를 결정할 수도 있다니 쉽게 믿기지 않는 일일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내다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변 인물들의 압박입니다. 최근 그와 절친했던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리며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홍명보와 축협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인물들만 보아도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구, 조원희, 박주호 등 축구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히딩크입니다. 히딩크마저 홍명보에게 실망했다는 의견을 내놓자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똑같은 길을 걷기를 바랐던 홍명보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신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홍명보가 수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것은 바로 히딩크와 같이 한국 축구사에 있어 감독으로서도 레전드로 남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홍명보가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서 히딩크를 향한 존경심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은 나에게 도전과 성취 그리고 감사와 새로운 과제의 해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곳에서 송년초대가 쇄도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내 오랜 습관이자 원칙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해를 차분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걸고 설립한 장학재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것은 큰 보람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축구장을 누비며 후배들에게 나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년부터 경기 중 사고 발생 시 대안적 십자사 등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올해 나를 기쁘게 한 일 중 하나입니다. 2001년 이후 히딩크 감독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처음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은 2001년 1월 울산 현대호텔 합숙훈련 숙소에서였습니다. 일본 프로팀 가시와 네이솔에서 활약하다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되어 귀국했을 때였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코수염이 있었던 히딩크 감독이 울산에서 만났을 때는 없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소집 첫날 저녁 숙소에서 만난 그는 한국에 대해 생소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소집 둘째 날 개인 면담에서 그는 한국 선수들의 기본적인 부분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기본을 존중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이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02년 2월 어느 날 박항서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합류 가능성을 물었지만 경기 출전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분위기 메이커로 부른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대표팀 베스트 멤버가 정해져 있고 저를 분위기 메이커로 삼으신다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전 경쟁을 통해 베스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3월 초 월드컵을 3개월 앞두고 대표팀 유럽 전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9개월 만에 복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다 히딩크 감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유럽 전지 훈련에서 고통을 참고 뛴 것이 인정받은 듯했고 지난 반년간 부상으로 겪었던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에게 패스, 슈팅, 전술 등에서 기본기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이 있는 곳에 선수가 우세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축구의 진리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체력 테스트였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전의 대표팀 체력 훈련은 단순히 많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딩크를 향한 홍명보의 존경심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의 실망 표명은 홍명보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홍명보가 히딩크처럼 레전드 감독이 되기를 바랐던 꿈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플래시 TV였습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가슴에 맥박을 재는 띠를 두르고 손목에는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달리면서 지구력 회복 속도 등을 체크했습니다.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은 모든 일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수 선발과 배치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그는 1990년 처음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된 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고 대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히딩크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홍명보가 쓴 이 글만 보아도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히딩크를 만난 것이었고 선수 시절에도 감독이 된 이후에도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와 같은 길을 걷겠다며 감독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간 홍명보의 현재 행적은 모두 히딩크의 철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히딩크는 무슨 일이든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으며 이름값과 명성, 대표팀의 경력이 아닌 실력으로만 선수를 발탁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또한 자신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고 경쟁을 통해 주전을 차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그는 국가대표에서 인맥축구와 의리축구로 피땀 눈물을 흘리며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해온 선수단의 4년간의 노력을 망쳐버렸습니다. 월드컵 엔트리는 전부 자신이 지도했던 런던 올림픽 멤버들로 구성했고 손흥민 같이 주목받는 신의 선수들에게는 가뭄에 콩 나듯 가끔씩만 기회가 돌아갔죠. 히딩크 감독은 체계적인 체력 훈련으로 선수들의 지구력과 활동량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했습니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고친 것이 한국 선수들의 저조한 체력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히딩크의 손을 거친 결과 한국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시절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이 바로 이 체력 코칭이었으나 홍명보는 그저 단순 무식하게 선수들을 많이 뛰게만 할 뿐 정작 히딩크처럼 그 지구력과 활동량을 전방 압박 전술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은 비효율적으로 상대의 공만 쫓아다니며 쓸데없이 체력만 소진하는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명보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느껴가고 있을 테고 이 와중에 제자를 꾸짖는 히딩크의 한마디는 그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홍명보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애틋한 것으로 유명한데 과거 한 방송에서 휴대폰에 담긴 두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사진이 등장하자 당황하며 사진을 황급히 넘기면서 아내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 1994년도 미국 월드컵 전지 훈련을 갔었는데 그곳에 아는 기자분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기자의 지인이라 함께 찾아왔었고 축구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니폼을 선물했고 그 일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해 연인이 되었고 1997년도 결혼에 골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홍명보 감독이 아내를 정말 아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 홍명보 감독을 향해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홍명보의 아내는 SNS에서 일일이 팬들의 격한 반응에 사죄의 댓글을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홍명보는 아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감독 부임 결정으로 인해 팬들의 성난 여론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홍명보 사태로 인해 이제는 정치까지 나서기 시작했고 여권에서 선임 재검토 등 조치가 없으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승부 조작, 폭행, 금전 비리 행위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100명을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기습적으로 사면을 시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질타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신세, 궁지에 몰린 쥐와 다름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홍명보 감독이 감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독 자리를 제고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길일 것 같네요. 오늘의 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지켜봐 주시고 항상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협회 자체 해결 불가능한 단계에 직접 조사 후 필요하면 감사를 선임 절차의 부적절성 비판 여론에 따라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협회 조사를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축구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지성, 이동국 등 전 축구 국가대표들은 선임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축구협회 자체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수상 문체부 대변인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이번 사안이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축구협회는 올해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정혜성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축해 새 감독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 위원장은 부임 초기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봉과 국내 체류 등의 문제로 후보자들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국내 지도자 선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약 5개월에 걸친 차기 감독 인선 작업 결과 홍명보 감독이 낙점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일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현대를 이끄는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울산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던 홍 감독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축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을 관장한 전력강화위원 중 한 명인 박주호 전 국가대표가 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을 몰랐다고 말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 이동구, 조원희 등이 잇따라 소신 발언을 통해 축구협회를 직격했습니다. 박지성은 감독 선임을 번복하는 만화가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라는 말을 남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홍 감독 선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체부는 축구협회 운영이 부적절했는지, 대표팀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 기사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지켜보면서 해결되길 기다렸다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였지만 올해부터는 공직기관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문체부가 전부 공적자금 투입의 한정에 관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우선 관련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부터 정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하면 이는 협회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공식적인 서류가 오지는 않았다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속 대한축구협회의 반발. 최근 대한축구협회, KFA, 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문화체육관 관광부, 문체부, 가 직접 조사를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이후 5개월 동안 새 사령탑을 물색하던 KFA는 결국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국내 감독을 선임한 점과 홍 감독이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점 등으로 인해 팬들은 KFA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가 선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난 15일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지켜봤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며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FA는 비판 여론 속에서도 지난 13일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의 조사 예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감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FA는 올해부터 정부 유관 기관에 포함되어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FA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FA는 대표팀 감독 선임까지 문체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회장이나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어도 스포츠나 기술적인 부분을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KFA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KFA는 국가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정관과 같은 입장입니다. 피파는 산하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며 정관에도 이와 관련한 조항을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피파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9조에서는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조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며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릴 순 없지만 절차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조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9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체부 측도 대한축구협회 KFA에 대해 그동안 KF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지켜봤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KF의 운영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KF는 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KFA는 원래 외국인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 끝에 홍 감독을 내정했습니다. 이후 축구 팬들의 반발이 일었고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KFA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주호와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김영광 등이 차례로 KFA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대한 축구협회 KF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원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박항서 감독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KFA 예산이 텅 비어있는 상태이며 정몽규 카파의 회장은 하룻밤 사이에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취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임명 과정은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이 임명 과정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일부는 정몽규 회장이 특정위에 관계자들과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감독 선임 작업을 한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 사퇴로 5명만 남은 상황에서 새 감독 선임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해당 위원회가 이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기술위원회로 이관했다면 남아있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독 선임 작업을 마무리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관리가 밤늦게 홍 감독을 찾아가 감독직 수락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면접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감독 후보들은 PPT 발표,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상대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개인 모델 설명 등의 평가를 거쳤지만 홍 감독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앞에서만 왜 갑자기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으로 바뀌어야 했는가라며 우리 지도자들에게 협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말로 그나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와 시스템은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성을 부여받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한다며 정 회장은 이런 상식을 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발표한 뒤로 지속해서 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둘째, 홍명보 감독의 과거 성과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홍 감독의 지도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국가대표팀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몽규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이 일부 임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축구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15일 문체부 관계자가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에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라며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조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 여론이 강해지는 와중에도 지난 13일 홍 감독을 공식 선임한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사 예고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체부가 취할 적절한 조치로 감사 등이 거론됩니다. 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 기관에 포함되어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유관 기관 중에서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표팀 감독 선임까지 문체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협회의 시각입니다. 이 같은 기술적, 행정적 재량 지출 부분을 정부 기관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고 했습니다. 협회의 입장은 결국 국가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정관과 다 있습니다. 각국 축구협회의 연합체인 피파는 산하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합니다. 난장판이 된 한국 축구, 문제인 쪽도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문제로 느껴진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괴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몽규 회장의 사퇴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 선임보다 클린스만 전 감독 영입과 관리 부실, 황선홍 올림픽팀 감독의 대표팀 겸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무산됐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은 3차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감독 발표 전 인터뷰에서 알렉스 퍼거슨이 와도 국민의 절반은 반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축구협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새 회장이 누가 와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정 회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몽규 회장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축구계의 부패와 부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 회장의 해임과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 회장은 축구협회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게 되었으며 곧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팬들과 선수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과 선수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으로 보이며 홍 감독의 사임 발표 이후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구협회는 새로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박한서 감독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한서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축구계의 부패를 뿌리 뽑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한서 감독의 임명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 한국 축구 팬들은 그의 지도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팬들과 선수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물러나고 박한서 감독이 새롭게 부임함에 따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한서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낼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있습니다. 부패와 부정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축구계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장을 응원하며
박한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